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색채 책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우리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좀 양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표준은 약속이니까 애워야 돼요. 그죠? 애울 때 잘 구분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색상 몇 단계로 나눴느냐, 명도는 또 몇 단계로 나눴느냐, 채도는 어떻게 나타냈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표기법은 어떠냐, 색입체는 어떠냐, 요 5가지. 그리고 기본색을 설정할 때 먼색 뺀 나머지는 헤링의 사원색설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색채 체계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생명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법? 생명법. 자, 이거는 이제 뭐 한자어죠. 그죠? 색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이거죠. 그죠? 자,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할 때 불편하죠. 저는 이제 이름이 조용우, 조용우입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 조용우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이 없다면. 걔 있잖아, 머리 크고 막 코가 막 매부리 콘데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우 그러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소통하기 편리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색에도 이름을 정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제 생명법, 색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자, 1번적으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기본 생명법이라 그러죠. 이제 기본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법.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표준이죠. 표준 생명이죠. 어디서 정하는 거죠? 이제 각각 그 나라마다 정한 기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서 정한다 생명을 KS에서 KSA 0011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명법을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 KS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셔서 거기다 KSA 0011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 색채 표준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생명이라는 것을 기본 이제 생명을 사용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본 생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기본 생명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기본 생명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 생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생명? 일반 생명.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생명은 거의 대부분은 일반 생명이에요. 일반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 생명이라는 생명법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붙였다? 형용사. 자, 그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뭐 명사를 꾸미고 이게 아니고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기본 생명 앞에다가 뭔가 형용사를 붙인 것을 우리는 일반 생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개통생명법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 2가지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 2가지만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그러한 생명법이 있어요. 옛날부터 써온 일반적인 고유 생명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무슨 생명법? 고유 생명법.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관용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그런 생명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때 쓰는 이 생명법 3가지는 뭐다? 첫 번째, 기본 생명. 그 다음에 일반 생명. 그 다음 보다 고유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명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생명법이고요. 일반 생명은 그 정한 표준 생명 앞에 뭘 붙이는 거죠? 형용사를 붙여 사용하는 일반적 생명법. 관용 생명은 과거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생명법이다. 자, 일반 생명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 생명법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ISCC NIST라는 미국의 기본 생명법을 마찬가지로 참고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먼셀 표색계를 기본으로 우리나라의 색 체계를 만든 것처럼 일반 생명법도 마찬가지 ISS NIST, 이거 미국의 협회 둘이 합쳐가지고 만든 이런 생명법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표준을 만드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ISCC MBS였나? 하여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이 NIST로 바뀌었어요. 아셨습니까? INST라 썼네. 그죠? NIST.
ST로 바뀌어서 그 생명법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요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비비드 레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한다면 선명한 뭐라고 얘기해요? 빨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유 생명에서도 빨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빨강을 그대로 우리나라 기본 생명으로 빨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강은 고유 생명이기도 하면서 기본 생명이에요. 왜요? 옛날에 쓰던 것 중에서 우리가 표준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빨강은 기본 생명이고 그 앞에 뭐 선명한, 밝은, 연한 이런 말을 붙이면 그것은 일반 생명법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괜찮죠? 네,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주로 요 각각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생명법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거나 일반 생명법의 모태가 되는 ISCC, NIST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또 우리나라의 고유 생명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 생명법은 기본 생명에 비해서 좀 더 어떠한 그 풍부한 이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KSA 001에서 일반 생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양을 다 공부하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 그걸 다 집어넣어봤자 시험 문제가 특히 이 관용생명은 되게 양이 많은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해요. 그거를 위해서 교재를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좀 효율적이면서도 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굵은 책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책은 항상 좀 얇아요. 그러면 이제 얇으니까 내용에 대한 어떤 내실이 없을까? 안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를 전 진짜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이 보고 분석을 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관용생명은 이제 선생님이 정해놓은 정리한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일단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관용생명은 어떤 것들이 주로 유래가 됩니까? 첫 번째는 이제 광물이에요. 광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다든가 또는 식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다든가 또는 동물 또는 또 어떠한 지명 또는 사람의 이름인 인명 그리고 또 어때요? 자연의 현상,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자연 현상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래해서 나타나는 유래되어서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같은 경우는 뭐 에메랄드 그린, 황금색, 코발트 블루, 옥색, 호박색 막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고유 생명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그 고유 생명마다의 우리 먼셀 표기한 게 있죠. 그죠? 에메랄드 그린은 OG, O8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해두시면 좋긴 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은 광물에는 어떤 것들이 식물은, 동물은 성격을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각각마다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선생님이 정리해 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식물 같은 경우는 뭐 귤색, 개나리색, 복숭아색, 라벤더색, 올리브 그린, 파스텔 블루, 밤색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식물에 의해서 유래된 것들이고 동물은 뭐 비둘기색, 따오기색, 세피아는 오징어 먹물이죠. 피콕 그린 그래서 공작의 날개 쪽에 있는 유택이 있는 녹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명인의 인명은 뭐 프러시안 블루라든가 반다이크 브라운 이거 사람 이름이죠. 뭐 보르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은 뭐 하늘색, 황토색, 물색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 정도만 뭐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기본적으로 이 유래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뭐 풀어볼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거 다 애울 시간에 이거를 다 애워요. 만약에 여기서 한 20문제 나온다 하면 당연히 애워야죠.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가끔 나오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 실무에서는 이걸 다 암기하고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뭐 교재마다는 이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교재들이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생명법은 기본적인 이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기본 생명이 되는 이제 그 생명법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정한다? KS에서 정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KSA 0011이라고 돼서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가셔서 KSA 0011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은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KSA 0011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기본색이죠. 기본 생명은 먼셀 표세를 기본으로 해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Y, G, B, P, YR, GY, BG, PB, RP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블루, 남색, 보라,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말로 정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2개를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홍과 그 다음에 갈색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표준 기본 생명이다. 이거 2가지 분홍과 갈색도 정했다라는 거. 영어로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레드, 옐로우 레드 이렇게 옐로우. 예전에는 요게 오렌지였다고요. NG.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이번 2015년 6월에 다시 변경됐어요. 옐로우 레드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실기할 때 많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표준이다. 그래서 한글 이름과 영어. 그래서 분홍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핑크라고 하겠죠? 핑크. 갈색은 사실은 이게 노란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 무채색은 하양, 회색,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표준을 정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색상에 대한, 이거는 이제 색상에 대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랑 뭐예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채도에 대해서 표준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색조 또는 톤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표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명도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고 채도는 수직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서 여기는 블랙,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회색이겠죠? 회색, 여기는 밝은 회색, 여기는 어두운 회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여기는 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블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화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뉴트럴 글레이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KS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느냐, 색조, 그러니까 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느냐. 자, 여기는 명도예요, 명도. 여기는 밝고 어둠 정도고, 이쪽은 채도거든요. 그래서 요 맨 끝에 있는 것은 채도가 상당히 제일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커피로 얘기하면 100% 커피. 여기는 커피에다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가 높고, 낮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채도가 높은 여기를 영어로 비비드라고 하기로 했어요. 비비드.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선명한. 이거는 원색이 아니고요. 채도. 그러니까 어떤 색상의 양이 가장 많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밝고 어둡고 회색에 밝은 회색에 어두운 회색을 섞어가는 방법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우리는 명청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슨 색? 명청색. 여기 라인은 뭐라 그래요? 암청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가운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탁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비드인데다가 흰색을 섞으면 채도는 떨어지겠죠. 채도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섞이면 어두워집니다. 어둡다는 건 명도죠. 채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흰색을 섞으니까 명도가 올라가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밝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밝은. 그 다음 여기는 영어로 l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light. 우리나라에서는 색조에 대한 표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애우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흰색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가겠죠. 여기는 뭐냐? 연한 그래. 연한. 그래서 영어로는 fade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fail, P-A-E-L-E. 그 다음 또 흰색을 섞으면 여기는 white sea라고 그래요. white sea. 여기는 한국말로는 흰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white sea.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그죠?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두운 블랙을 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채도는 떨어지고 어두워지겠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deep 그래요, deep. 진한 그럽니다. 진한 뭐라고요? 진한 영어로는 deep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검은색을 섞으면 어디로 가요? 또 여기로 가겠죠. 여기는 뭐냐? 어두운 다크라고 합니다. 다크 어두운. 또 떨어지면 여기는 블랙시라고 해요. 블랙시 검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색을 섞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 회, 그레이시라고 얘기를 하기로 약속. 이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약속이니까 애우시면 되는 거고, 약속이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흰색 섞었을 때는 어떻게? 밝은, 연한, 흰. 영어로는 light, pale.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white sea. 어두운 색을 섞었을 때는 진한, 어두운, 검정. 그래서 deep, dark, black. 자, 회색을 섞으면 여기는 회라 그래서 gray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밝은 회색을 이제 섞거나 어두운 회색을 섞으면 되겠죠. 그래서 밝은 회색 섞는 여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soft라고 합니다. soft. 그래서 흐린. 여기는 뭐예요? 탁한이라고 해서 덜 그렇습니다. 이쪽은 밝은 회라고 해서 light gray시. 여기는 어두운 회 그래서 dark gray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12개의 색조로 표준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또는 여기서 가장 채도가 높은, 그래서 이쪽은 채도가 가장 높은 거고요. 위는 명도가 높은 거고요. 그죠? 위아래는 위아래는 명도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채도. 그래서 가장 채도가 높은 것은, 가장 명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표준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비비드 레드, 비비드 옐로 레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비비드 빨강 그럼 되나 안 되나요? 뭐 되긴 되지만 보통 영어는 영어끼리, 한글은 한글끼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선명한 빨강, 선명한 주황, 선명한 노랑, 선명한 연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밝은 빨강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무슨 생명법? 일반적인 생명, 개통생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반생명법에 대한, 그러면 기본적으로 색이름의 수식형별 기준 색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색이름 수식형의 기준 색이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는 기본적인 이러한 색상이라든가 일반 생명법도 있지만 빛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택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노란빛, 자줏빛, 파랑빛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교재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식형 이제 교재 보시면 색이름 수식형 그래서 노랑이라고 돼 있으면 노랑분홍, 노랑주황, 노랑연두, 노랑갈색, 노랑하양, 노랑회색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KS에 대한 생명법 기본적인 색상과 색조에 대한 얘기를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S 얘기했고 이제 ISCC, NI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색채협의회와 미국 국가표준에서 같이 함께 1939년에 제정한 생명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사용했다, 뭘 만들었다, 우리도 일반 생명법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일반 생명법이라는 거, 이 개통 생명법은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기본 생명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감성 전달이 어떻다, 정확성이 높고 또 의사소통하는 데도 상당히 편리하다, 간편하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반 생명법을 쓰고 있고 특히 미국의 생명법인 ISCC, NIST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똑같이 썼다는 것보다는 그걸 모티프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셀의 색입체에 위치하는 기본색인 그 100가지 색상에서 그 이제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267개 단위로 다시 나누고 색상은 그 다음에 5개의 명도 단계와 7개의 그 색상 그다음 총 13개 그러니까 267개의 단위로 나눴다는 것은 5개의 명도와 7개의 색상 다시 그걸 총 13개로 기준을 해가지고 총 하여튼 나눈 게 267개인데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본색은 이제 핑크, 레드, 오렌지, 브라운, 옐로, 올리브, 뭐 옐로, 그린, 블루, 퍼플 이렇게 10가지 유채색과 무채색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 3개 또 그레이 안에다가는 또 라이트 그레이, 미디움 그레이, 다크 그레이 이런 식으로 나눴죠. 우리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색조나 색상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와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없고 얘네는 있는 색상이 하나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색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올리브입니다. 뭐라고요? 올리브. 그래서 교재 보면은 기본 색상 10개랑 그 다음에 얘들 사용하는 또 2차 색상 그리고 톤에 대한 색상 이거를 뭐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이 표를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ISCC, NIST를 기본으로 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기본색에서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를 대표가 뭐냐 그보다 올리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기본 색상과 2차 색상 그 다음 무채색 그리고 색조 요거는 외우면 좋지만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게 있죠 그죠? 예, 이걸 참고로 해서 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통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색은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색상의죠. 그러니까 전통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색상 표준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색상 과거에 사용하던 색상에 대한 표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전통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방색이라는 것이고 또는 오방정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방정색. 또 하나는 오간색이라고 하는데 아주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오방색은 1차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간색은 몇 차 색? 2차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RIGBP라는 색이 다 있습니다. 단지 이제 톤이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색상은 끽해봐야 5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먼색을 사용하니까 RIGBP 5개밖에 없고요. 색조는 1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제 혼합해서 막 다양한 색상과 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지금만큼 색조를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이라는 것을 지금처럼 1차, 2차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모든 색상은 다 들어가 있는데 색조가 조금 어때요? 지금만큼 다양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동양의 음양 오행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 자체를 그냥 색으로 쓰질 않고 빨간색을 쓰면 막 기운이 막 생긴다든가 무슨 귀신을 몰아낸다든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색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지금처럼 배색 개념으로 색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 뭐 그런 개념이죠. 음양은 세상의 모든 자연은 음과 양으로 이어져 있고 오행인 뭐예요? 화, 수, 목, 금, 토, 불, 물, 나무, 쇠, 그 다음에 흙 이런 것들로 생성되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저도 음양 오행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깊고 넓어요. 근데 근대화 이후 실패하면서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 돈에 목숨 걸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1차원적으로 좀 변한 거지. 사실 근대화 이전까지의 세상 중심은 이 아시아였죠. 그죠? 여하튼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방색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5가지 방위를 이용해서 색의 표준을 정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쪽이 뭐가 됩니까? 동쪽이고, 이쪽은 뭐가 되죠?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북쪽이고,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각각 방향에 따라서 색을 정했는데,
자, 동쪽은 무슨 색일까요? 우리 청동이라 청동기 시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이건 무슨 색? 청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색. 그 다음에 서쪽은 백서라고 해요. 백서 또는 돈 많이 못 버시는 분들 백수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청동백서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청동 또는 백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어때요? 덥죠? 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적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향을 대표하는 색이. 북은 좀 어때요? 북한은 좀 어둡죠? 흑색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 왕이라고 봐서 왕이 주로 입었던 색이 뭐예요? 노란색이죠. 황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방향마다 색상을 정해서 그 방향에 의해서 색상을 사용한 오방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것들은 뭐냐? 그럼 청색은요, 상당히 그 봄, 그 다음에 이쪽을 지키는 그 수호신이 있는데 우리 이거 청룡이라고 합니다. 청룡. 청룡. 또 이쪽은 뭘까요? 백호라 그래서 호랑이죠. 백호. 호랑이. 여긴 적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설 속의 주작이라고 해서 봉황 같은 데 좀 주작. 그 다음에 여기는 현무라고 있죠. 현무. 현무. 우리나라 이 전설 속에 거북이랑 뭐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마다 이 청색이 갖고 있는 청룡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청색이 청룡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또 계절로도 나눈다면 봄이 돼요. 봄. 청색. 그래서 봄의 기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름은 어딜까요? 뭐 당연히 여기가 여름이겠죠.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 겨울은 어딜까요? 겨울은 당연히 흙이겠죠. 여기 겨울. 그러면은 가을은 어디겠습니까? 가을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또 오행에 대한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청은 나무, 목, 그 다음에 백은 이쪽은 뭐 금, 그 다음에 적은 화, 흙은 수, 황은 뭐 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각각 오방색, 일단 대표적인 오방색에 또 각각의 수호신이라든가 계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청색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야? 뭐 목, 나무 기운, 청룡의 기운, 어지린자, 봄, 궁상가추. 우리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과거에 우리나라 음계, 오음계가 뭐예요? 궁상각치우죠? 각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단청색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 색동저고리라든가 또는 궁궐이나 사찰, 고금벽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색을 적용해서 복을 빈다든가 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식의 색채를 배색하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현대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어때요? 이런 배색 개념, 이런 그 배색 개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방색이 기본 우리 RIGBP라는 먼셀 표색계의 기본 5가지 색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5가지 색이 뭐가 있어요?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 요게 기본 5원색을 사용하다가, 자, 오간색이라는 건 뭐예요? 요 오방색들을 서로 혼합해서 만든 색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색과 그 다음에 흑색이 뭐예요? 무채색이죠? 예, 기본색. 그 다음에 청색과 그 다음에 적색과 그 다음 뭐예요? 노랑이죠? 황색, 노랑색. 이게 이제 기본색인 거예요. 응? R, B, Y. 그죠? 그래서 거의 CMY와 비슷한 거잖아요. 보면. 청색이 C고요. 적색은 약간 마젠타 기미가 있어요. Y.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 색료 혼합인 CMY를 기본색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 헤링의 사원색설보다 오방색이 훨씬 더 CMY, 우리나라 색료 혼합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채색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색은 물론 레드지만 마젠타도 적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동양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백색과 청색, 백색과 청색, 그 다음에 또 백색과 적색, 그죠? 그래. 예, 이런 식으로 섞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과 백색은 밝은 빨강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홍색이 되겠죠. 이렇게 2차 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오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과 백색은 벽색이라 그래가지고 밝은 아주 그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황색과 흑색이 만납니다. 황색과 흑색. 이거는 이제 유황색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유황색. 자, 그 다음에 적색과 또 흑색이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적색과 흑색을 만나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적색과 흑색이 만나면 자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색? 자색. 그 다음에 청색과 황색이 만날 수 있어요. 자, 청색과 황색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유채색끼리 만나면 자, 우리 보통 CMY 하여튼 청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청색과 황색이 만나면 초록색이 되죠. 실제로 청색과 황색이 만나면 녹색이 되죠. 자, 녹색. 그래서 기본적인 오간색은 녹색, 벽색, 홍색, 자색, 유황색으로 되어 있다. 2차 색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거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료 수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과거 오방색은 현대의 색채 체계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더라. 단지 색조,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의 수가 적었던 거죠. 뭐 지금처럼 어떤 인공 색료가 기법이 없이 천연 재료를 이용한 그런 색료를 하다 보니까 그 색조에 대한 부분이었지 색상 표현에 대한 색상의 수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자, KS, ISCNA ST,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색 표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KS에서는 생명법은 KSA 어디? 00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 KS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검색에 KSA 0011 치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생명법에 대한 표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표준, 색조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광택에 대한 표준, 그 다음 무채색에 대한 표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정도, 그러니까 색상,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거기에 분홍과 갈색. 영어로는 레드, 옐로 레드, 옐로, 그린 옐로, 그린, 블루 그린, 블루, 퍼플 블루, 퍼플, 레드 퍼플, 핑크, 브라운. 뭐 요 정도는 이제 왜 선생님이 애우고 있냐면은 이제 실기 볼 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색조는 중심으로 해가 12개. 뭐 밝은 쪽은 어떻게 변한다? 영어, 한국말로는 밝은, 연한, 흰. 어두운 쪽은 진한, 어두운, 검은. 가운데 회, 밝은 회, 흐린, 탁한, 어두운 회. 이거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 무슨 광택이니 이거는 좀 아직은 제가 실기할 땐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성 배세가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양이 좀 많아지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실기를 배우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게 되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ISCNA ST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생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뭐가 됐다? 기본이 됐다. 그래서 여기도 색상, 명도, 채도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총 256개의 색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눈에 익혀두시되 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생명법은 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색상에서 기본 10가지 색상 중에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은 올리브라는 색상을 사용한다는 거 그게 좀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 요거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색도 마찬가지 전통 표준 생명법이 있는데 음양 오행서를 기본으로 한 오방색과 오간색을 사용했고 오방색은 1차 색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백색과 흑색, 그 다음에 청색, 적색, 노란색 거의 CMY 개념과 현대의 어떤 그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서로 섞어서 혼합해서 만든 게 2차 색인 오간색, 녹색, 벽색, 홍색, 자색, 유황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오방색과 오관색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색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각각 방향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궁상각지유, 뭐 신들 이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색을 쓸 때 색채를 배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쓴 게 아니라 디자인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색채 체계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이 색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이제 색을 사용하는 것을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실기에도 배우겠지만 배색 기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자, 배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색채에 대한 조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잘 쓴다, 잘 써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자,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컬러리스트라고 했었죠, 그죠? 색을 만드는 건 조색, 사람들에게 나눠 쓰는 건 배색 그래요. 배색을 써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조화와 배색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색을 잘 쓰고 그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색채 조화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색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의 배색 기법이 있는가, 이것들은 이제 색채 체계 안에다가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색채 조화 이론과 그 다음에 배색 기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색채 체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에서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 듣고 또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파트별 끝나면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외웠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좀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100% 붙습니다. 떨어지라고 구술해도 안 떨어집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